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안보 질의에 앞서서 정치권 적폐 청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게이트에 증거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하는 확증,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종적인 책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법과 정의에 기초해서 예외 없이 조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입니다. 위증 교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고 당시에 대여 금고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또 공직자재산 등록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또 국회 운영비를 횡령했다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조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법적인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미 있었던 조사에서 누락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거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규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각종 공기업에 당시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일가 친척이나 혹은 측근들을 채용했다고 하는 공기업 비리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어제부터 강원랜드 사건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걸 압니다. 강원랜드는 물론이고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실정법에 위반이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경원 의원은 담당 판사가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 청탁 전화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부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인지 시행 이후에 벌어진 일인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 청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 그러면 그것 또한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교안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고 어떻게 해서 핵을 동결하고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한 정도까지 진척이 됐다고 봅니다. 북한 스스로가 기관지를 통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선신보의 보도는 이렇습니다. 핵무력 완성의 완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요. 뭔가 조금 남은 단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할 만큼 매우 고도화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첫째, 핵만이 체제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둘째,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리비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핵이 없으면 종당에는 체제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고, 셋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 급변 방지를 자신들의 이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상상력과 또 비상한 의지를 포함하여 핵에 관한 우리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들이 목표로 생각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가려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 선제 타격, 예방전쟁, 전쟁 불사론으로 핵 위협을 제거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994년 영변 핵사태 때 시뮬레이션만 봐도 수백만 명 이상이 사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 폭격을 한다면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묵시적 동의 없이 전쟁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후세인 빅라덴 제거 등 그러한 핀셋 제거랄지
혹은 침공 작전이 한반도에서 전개될 경우는 전면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전에 모택동이 핵은 종이호랑이다라고 말하면서 핵 개발에 매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핵전쟁의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그러나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한 이유로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코리아 패싱,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우선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봅니다. 현실에서는 우리 안보 당국의 여러 채널이 미국의 상대 역들과 미국 시간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조치가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동북아의 핵 도미노, 둘째는 사드 이상의 중국의 경제 보복, 셋째는 오히려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타겟이 분명해져서 우발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넷째 한반도 문제를 핵 대 핵 프레임으로 몰고 가 평화와 통일을 지난한 과제로 미루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옵션이 없다고 분명 선언할 수 있습니까? 네,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차제에 야당과 야당 지도자한테도 권고하고 특히 홍준표 대표한테도 경고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우리나라는 패자 부활전이 아닙니다. 패자의 무도회가 아닙니다. 설령 야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천만 국민 서명 운동을 한다든지 미국의 릴레이 서신을 갖다가 발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앞으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게 됐습니다. 운전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뒤에서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안보를 생각하고 애국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의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핵 문제에 대해서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비공개적으로 의논하고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야당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우리 홍준표 대표를 만나서 혹은 야당 다른 대표를 만나서 전술핵 재배치의 무모성에 대해서 함께 설득하고 논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대화와 제재 병행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신베를린 구상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제재가 강조될 뿐이지 기본적으로 노선은 불변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해결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피해야 하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대화를 말한 국면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군사훈련으로 처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미사일 역량을 키우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현 단계의 제재와 평화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계적 접근이 아닌 전면적 접근,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원칙하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래서 안보와 경제의 동시 병행 타결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보와 관련 조건 없이 핵 동결과 핵 폐기, 그리고 평화협정, 국교 정상화라는 로드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북한의 체제가 보장될 수 있는 경제에 발전한 권위주의 체제이면서도 경제 번영을 달성한 싱가포르 모델, 즉 황해권 국제경제도시를 국제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안보 문제입니다. 현 정부는 도발 방지를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대북 제재에 전면적으로 동참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대화를 제안할 때입니다.
1단계 핵 동결과 평화협정 논의, 2단계 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역할 조정, 사드 배치 등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제도 합의, 3단계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라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근본적인 돌파구가 있어야지만 중국, 러시아 등 권역국뿐만 아니라 독일, 스위스 등 중재 희망국들이 동의하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좀 더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북한은 치킨 게임의 당사자에서 누구도 선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할론, 코리아 썸씽이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역할과 한미동맹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한미협정이 또 다른 코리아 패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에 동결을 하고 폐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컴퓨터 파일에는 핵과 미사일 기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안이 제시될 때만 항구적인 평화가 가능합니다. 둘째, 한반도는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듯이 한국도 미국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쉽게 한국에서 철수하지 못합니다. 셋째, 육자회담 복귀할 때 이미 평화협정은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놔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코리아 패싱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오히려 한반도 안보에 관한 종합적인 구상을 제안함으로써 코리아 썸씽이 가능하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한민국 정부의 종합적인 구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제에 관한 구상입니다. 북한은 이란식 핵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풀을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푸틴이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 미사일 동결 폐기에도 역시 그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경제 번영을 통한 체제 안보 담보 없이는 안보에 관한 합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관한 구상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종속적 발전, 중국과 동남아와 국제경쟁에서 앞설 수 없는 단계적 발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대안으로는 북한이 다시 체제 보장을 담보로 한 한반도 안보 구상을 쉽게 동의하고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새롭고 포괄적인 구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창의적 접근하고도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언제쯤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국면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평양과 개성을 배후라는 해주 남포를 황해권 국제경제도시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싱가포르형 국제경제도시, 홍콩 선전 경제특구형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1인 통치자의 결심에 따라 모든 규제를 없앨 수 있는 이곳을 4차 산업과 금융 국제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 경제 지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황해 국제경제도시는 민간 컨소시엄이 비용을 조달하고 국제금융기구가 이를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황해 국제경제도시가 조성되면 물류의 이동상 다른 지역 개발 수요가 생깁니다. 국유화된 토지를 임대하여 증권화 유동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배상, 한국의 경역기금이 제공되면 북한은 짧은 시기에 비합적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개방 없는 개혁, 즉 장마당 경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주변국들은 상상력의 한계 혹은 적극적 관여 의지의 부족으로 이러한 담대한 제안을 하지 못합니다. 셋째, 황해 국제경제도시는 2단계로 휴전선을 마주한 서울과 평양 두 수도를 연결 인구 3천만 명 규모의 초대형 경제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넷째, 중국은 1대1로의 완성으로 동북 삼성 경제 활로가 열리고 러시아와 몽골은 극동 알타이 경제 구상을 실현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중장기 로드맵이 있을 때만, 이러한 내비게이션을 제공할 때만, 안보와 경제의 동시 병행 타결이 있을 때만 한반도의 안보는 항구적으로 담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적극 고민하시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신경제지도 구상도 민 의원님 구상과 맥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에도 촉구합니다. 핵을 개발하면 북한은 개방 없는 개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북아 핵무장의 도민으로 영원히 핵과 핵의 대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핵으로 갇힐 것이냐, 핵 폐기로 열릴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핵은 일시적 승리감을 북한에 줄지 모르지만 장기간의 고통이 반대의 급부로 따르게 됩니다. 정부는 북한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담대한 구상을 말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 그 누구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남북 공동의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해와 상상력, 열정은 갇혀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의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던 연해주 신안천의 기념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민족의 최고의 가치는 자주와 독립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민족 최고의 가치는 평화와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또 공직자재산 등록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또 국회 운영비를 횡령했다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조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법적인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미 있었던 조사에서 누락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거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규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각종 공기업에 당시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일가 친척이나 혹은 측근들을 채용했다고 하는 공기업 비리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어제부터 강원랜드 사건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걸 압니다. 강원랜드는 물론이고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실정법에 위반이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경원 의원은 담당 판사가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 청탁 전화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은 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안보 질의에 앞서서 정치권 적폐 청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게이트에 증거들이 소속 드러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하는 확증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종적인 책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법과 정의의 기초에서 예외 없이 조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입니다. 위증 교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고 당시에 대여 금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전에 모택동이 핵은 종이호랑이다라고 말하면서 핵 개발에 매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핵전쟁의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그러나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한 이유로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코리아 패싱,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우선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봅니다. 현실에서는 우리 안보 당국의 여러 채널이 미국의 상대 역들과 미국 시간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조치가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전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핵이 없으면 종당에는 체제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고, 셋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 급변 방지를 자신들의 이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상상력과 또 비상한 의지를 포함하여 핵에 관한 우리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들이 목표로 생각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가려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 선제 타격, 예방전쟁, 전쟁 불산으로 핵 위협을 제거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994년 영변 핵사태 때 시뮬레이션만 봐도 수백만 명 이상이 사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 폭격을 한다면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묵시적 동의 없이 전쟁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후세인 빈라덴 제거 등 그러한 핀셋 제거랄지 혹은 침공 작전이 한반도에서 전개될 경우는 전면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할 경우가 있습니까, 정부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인지 시행 이후에 벌어진 일인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 청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 그러면 그것 또한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교안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고 어떻게 해서 핵을 동결하고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한 정도까지 진척이 됐다고 봅니다. 북한 스스로가 기관지를 통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선신보의 보도는 이렇습니다. 핵무력 완성의 완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요. 뭔가 조금 남은 단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할 만큼 매우 고도화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첫째, 핵만이 체제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둘째,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리비아